운동 끝나고 이렇게 맥주 한 잔 탁 먹는 게 삶의 낙입니다. 뭐 여러 가지 수입 맥주 좀 싸게 많이 예전 한 20년 전에 그 기넥스 흑맥주를 그 조선호텔에 팔았어요. 그래서 오킴스에서 팔아서 그거 먹으러 자주 가는데 그냥 카스가 제일 좋아요. 결국은. 자, 오늘은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에 대한 그 경계선이 애매모호합니다. 그래서 요즘 나오시는 이제 그 선거 나온 국회의원이나 뭐 대통령이나 다 똑같아요. 뭐 군수나 지자체 사람들은 공적 이익을 위해서 월급 받고 일하는 사람들인데 인간이기 때문에 그 공적인 이익, 그러니까 공공의 일과 개인의 사적 이익의 경계선을 인식을 잘 못합니다. 후진국으로 가서 더 그게 경향이 심해져요. 자, 뭐가 있습니까? 과거에, 그러니까 인간이 인간을 지배하고 통제하고 관리할 때는 과거 시대는 어땠어요? 계급을 뒀죠. 그래서 힘센 자들, 왕을 국가를 세우고 뭐가 됐든 간에 뭐 처음에는 이제 종교적인 이제 뭐 제사장부터 시작되겠지만 나중에 제가 이 신화의 세계와 인류가 시작되는 그 역사들에 대해서 한번 책을 좀 써볼까 하는데 하는 일이 이렇게 먹고 사는 일이 바빠서 이런 인문학적인 이런 깨달음에 대한 책을 언젠가 쓰겠죠. 뭐 하여튼 자취하고 가네. 인간 역사가 이제 역사 시대가 기원 4천년부터 기록됐다고 한다면은 그 이후에 이제 인간의 권력 구조는 인간이 인간을 지배하는 구조에서 처음엔 어땠어요? 계급을 뒀죠. 그래서 계급을 위한 사회였죠. 과거 봉건제까지는 그 왕 이하 귀족 세력들, 나라를 세운 귀족 세력들을 위한 나라였어요. 뭐 물론 좀 착한 왕이 생겨서 뭐 백성을 위하고 뭐 이런 공공적인 거를 했다고 하더라도 세 발의 피고 결국은 그들의 계급 지배 집단의 계급을 위한 정책과 통솔을 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것들이 이제 인류의 발전과 이런 이제 막스에서는 이제 이것들이 이제 생산력의 발전에 의해서 이제 더 이상 이제 이거를 중세 시대의 이 바구니로는 더 이상 인류의 이 발전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생겼다고 하죠. 그러니까 자본주의, 그러니까 경제적인 형태는 자본주의를 띠지만 결국 이제 그 인류를 그러니까 한 사회를 볼 때도 보면은 대다수의 보편적인 인간들이 있어서 그냥 그 사회가 유지되는 거예요. 그렇죠? 다수의 8, 90%의 사람들이 그냥 묵묵히 일하고 해서 유지되는 겁니다. 소수의 지배 뭐 1%에서 5%의 지배 집단은 지배만 할 뿐이에요. 거기다 헤게모니를 많이 가질 수는 있지만 그런 과정 속에서 현대 민주주의 국가들은 뭘 얘기합니까? 국민을 위해서. 다들 국민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죠. 지금 나오는 분들 보게 되면. 그렇지만 이것들이 우리 학교 다닐 때 명확하게 배우지도 못했고 후진국적인 아직도 한국이 민주주의를 한 지 역사가 100년이 안 됐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개념들을 잘 몰라요. 자 봅시다. 인간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개인적으로 이기주의예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그 동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 이익을 먹고 살고 사냥하고 뭐 번성하고 하잖아요. 인간도 그 수준에는 기본적으로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들이 인간이나 아니라 모든 동물들에게 줬던 것이 생존의 본능입니다. 그래서 생존의 본능이 기본적으로 개인적인 이기심이에요. 개인이 살아야 되니까. 그렇지만 인간은 다른 동물과 일반 동물과 다르게 사회를 형성하고 한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문화를 남기고 역사를 남기잖아요. 그러니까 과거 왜 사자나 이런 일반 동물들은 수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잖아요.
뭐 문명을 이루고 발전한 게 없잖아요. 그렇지만 인간은 어떻습니까? 문명을 만들었고 또 거기에 대한 거를 발전을 이루었고 또 하나는 부를 세습하고 하잖아요. 그죠? 지구의 자원을 잠식하고. 그 인간이 참 독특한 존재죠. 이런 문제들은 따로 제가 다룰 거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현대 사회에서는 세 가지의 기본적인 주체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체라는 건 뭐냐면은 개인적인 그러니까 이익을 유지하고 법적인 지위를 갖는 세 가지 집단이 있습니다. 이게 소비의 기본적인 세 가지 집단인데 개인이에요. 개인 플러스 가계. 또 하나는 기업. 또 하나는 정부입니다. 국가기관, 공공기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기본적으로 개인적으로 재산도 소유하고 집행하고 생산을 하든 소비를 하든 하는 세 주체입니다. 생산, 소비의 주체예요. 그럼 개인은 알다시피 저 개인이에요. 제가 열심히 일하고 벌어서 먹고 그것들이 가정을 이루면 가게를 이루겠죠. 그런 사람들이 우리의 뭐 대다수를 차지하죠. 우리 국민 GDP의 70% 이상을 이런 가게가 가지고 가야 돼요. 근데 이것들이 이제 한국은 이제 70%가 낮아져서 0.6%, 60%로 떨어졌죠. 반대로 기업이 있죠. 또 하나는. 기업은 뭡니까? 주식회사 같은 경우. 그러니까 법인은 뭐냐면은 우리가 보면 이제 개인이 있죠. 우리 세무사 신고할 때도 보면 개인이 있어요. 개인 사업자든 개인이 있어요. 월급 소득자든 하면 세금을 냈죠. 기업은 법인이잖아요. 법인이란 건 뭐냐면은 개인과 다르게 어떤 법적인 지위, 소유권과 재산권과 이런 걸 할 수 있는, 그 다음에 세금과 이런 것들에 의무를 질 수 있는 하나의 가상의 어떤 인격체예요. 이거 법인입니다. 삼성이나 LG나 현대나 다 법인 회사예요. 그러면 이 법인 회사의 주인은 주주죠. 주식을 갖고 있는 주주입니다. 주주의 이익을 가야 되고 또 국가라는 기관이 국가 및 공공기관들. 그럼 이 소비의 주체는 누굽니까? 국민이라고 해요. 사람들 국민이라고 해요. 모든 사람들이 뭐 한나라당에 누구든 국민을 위해서 정치한다고 하죠. 그리고 얘네들의 뭐 국회의원부터 대통령, 정부, 뭐 행정, 입법, 사법 다 법관, 판사, 검사도 다 국민을 위해서 자기가 일을 한다고 하죠. 과연 그럴까요? 왜? 인간은 기본적으로 이기적인 동물이고 사적 이익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봉사한다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것들 민주적인 교육과 훈련을 받지 않고서는 경계를 몰라요. 과거 봉고시대처럼 내가 뭐 어떤 장이 됐다든가 이건 조그만 동호회도 마찬가지예요. 늘 보는 게 동호회에서 한 뭐 소수한 30명, 100명 동호회예요. 어떤 클럽이든 배드민턴 클럽이든 뭐 여러 가지 클럽. 그럼 회장이 됐어요. 뭐 선거를 위해서 당선이 됐대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뭡니까? 기본적으로 가장 조그만 단체에서도 보면 그러면 그 100명의 회원들의 이익을 위해서 일을 해야 돼요. 에? 뭐 월급을 받던 무급 봉사든 간에. 근데 이 사람들의 생각은 그렇죠. 그냥 내가 하는 거예요. 나 하고 싶은 데 하는 겁니다. 에? 그리고 그걸 또 회원들을 위해 했다고 하는 거예요. 문제가 있죠? 이런 것들이 서로가 이견이 있을 수가 있어요. 왜 그러면 보세요. 국민 다수가 다 개인적 이익을 위해서 열심히 뛰는 사람들이에요. 에? 다수가. 에? 100이라는 인간이 있을 때 100이라는 사람이 똑같은 생각과 사상을 갖고 가치관을 갖고 살지 않아요. 그렇죠? 다 각자 사는 거예요. 각자 사는 건데 어떤 국가라는 기념, 어떤 조그만 모임이라든 어떤 그런 틀이 있어서 그냥 가입해서 사는 거예요. 거기서 기본적으로 세금을 얻고 회비를 내고 하는 거죠. 그럼 이거에 대한 공공적인 집행을 누가 더 공공적으로 하는가의 문제는 민주적인 교육의 수준입니다.
이거를 얼마나 우리 정치가나 국회의원부터 시작해서 대통령 이하 쭉 지방자치단체까지 나오시는 분들이 교육되고 훈련되고 이해를 하고 있는가? 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 기업 같은 거 볼까? 늘 보게 되면 회장들 보면 뭐예요? 분식회계, 배임, 횡령, 꼬리표를 달고 사잖아요. 삼성 같은 경우는 또 뭡니까? 어? 가정 법을 해서 뭐 지분 확대, 뭐 상속세 안 내고 뭐 이런 것들을 점철됐어요. 왜 우리 삼성에 이거 이재용 일가를 욕합니까? 삼성이라는 기업은 삼성전자가 크지만 뭐 대주주는 일단 국민연금이고, 어? 그럼 그는 오너 일가가 갖고 있는 지분은 뭐 1%도 안 된다고 해요. 그런데 이거를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같은 편법을 쓰죠. 삼성생명 국민이 낸 생명보험 돈을 끌어다가 또 그래서 욕을 먹는 거예요. 에?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런 재벌 일가의 사주 이익이 어마어마해요. 에? 미국 같은 경우에 10배예요. 뭐 일반 스웨덴 이런 선진국 서구 유럽 같은 게 30배가 넘습니다. 사주이익이. 그러니까 1%밖에 지분을 갖고 있지 않는데 그러면은 나머지 99%의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익을 기업이 내야 되는데 그 사주의 이익을 1% 갖고 있는 재벌 일가가 거의 독식에 가는 그러면 뭡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하다못해 그런 법인이 그러는데 국가에 있어서 정부 기능은 뭡니까? 다들 국민을 위해서 봉사한다고 그러죠. 과연 그럴까요? 참 어려운 문제죠. 왜? 인간은 기본적으로 개인적인 사적 이익을 위한 인생을 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경계를 구분 짓는 게 진짜 어렵습니다. 그렇게 제대로 하는 사람들도 없고 늘 실족해서 넘어집니다. 성경 구절에 의하면. 어렵죠. 그래서 인간이 인간을 다스리고 한다는 게 진짜 어떻게 보면 상당히 어려워요. 어렵기도 하고 고도에 훈련된 자 아니고서는 그냥 나가서 운 좋게 뭐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를 통해 당선된 사람이 제대로 된 국민을 공공적 이익을 위한 정책을 펼치기는 만무하는 거예요. 어렵죠. 그런 거는 우리 이명박 박근혜 보면 너무 여실하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개인적 이익을 위해서 국가를 이용했잖아요. 그래서 욕을 먹는 거 아닙니까? 어? 그렇다는 거야, 인간은. 근데 그런 인간들을 공공적인 이익에 봉사하는 거를 전혀 모르고 아예 그런 생각도 없는 인간들을 뽑아놓으면 나라 꼴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잘 생각하실 문제입니다. 내가 하다못해 조그만 뭐 동호회 회장이 됐다. 그럼 무급이죠. 우리 협회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대한의사협회나 뭐 수의사협회나 여러 가지 협회들, 뭐 건축사협회 회장 되면은 공식적인 월급을 주거나 뭐 판공비를 엄청 써요. 에? 나는 봉사야 무급이야 그렇지만 회비 갖다 놓고 그냥 엉뚱한 사업 벌리지 않습니까? 에? 그래서 그런 거 비난을 받으면은 또 비난 받는다고 명예훼손이라고 뭐 얘기하죠. 참 그래서 인간이 어렵습니다. 이 개인적인 이기적인 인간들이 어떤 공공의 이익을 위한 단체장이 됐을 때 특정 소수의 이익과 편익을 편취하게 하는 거 배임이죠. 에? 그리고 어떤 공공 자금을 개인적으로 편취하면 횡령입니다. 그러니까 이명박근혜가 거기 그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또 뭐가 있습니까? 직권남용. 직권을 이용해서 어떤 특정한 일을 한다. 그게 시시비를 가리기도 어렵지만 이거를 법정으로 끌고 와서 판사들이 또 제대로 된 판결을 내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민주주의가 좀 더 우리나라 발전하게 되면은 일단은 이 사법부 지금 사법부 얘기도 나오지만 판사 새끼들을 다 국민이 뽑아야 돼요. 에? 물론 이제 뭐 훌륭하신 판사님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대다수는 권력의 아부를 들고 개인적인 이 양스태 사건이 그렇지 않습니까? 응? 그러니까 국민을 위한 우리 천칭 저울 있잖아요. 법 앞에 모든 평등하다. 평등합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법권 독립을 미국만큼 시켜줘야 돼요. 그리고 결국 국민의 무장이라든가 치안은 또 미국처럼 그 보안관제도 좋습니다. 그래서 조국 민정수석이 얘기한 우리 사법개혁의 이 프레임이 저는 맞다고 보는데 이거를 극렬히 반대하죠. 지금 있는 판사놈들도. 에? 과연 그들이 인간을 심판할 자격이 있습니까? 개쓰레기들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적어도 나는 지방보에, 그러니까 뭐 이천이나 여주의 지방에 있는 검사장, 판사, 주임 판사는 선거를 뽑아야 돼요. 그래서 국민 무서운 줄 알죠. 응? 그 공공의 이익을 위하지 않고 사적 이익을 취하는 인간들에 대해서 단호한 심판을 보여요. 절대 이 피선거권 못 가지게 하고요. 절대 이런 인간들은 뭐 나오게 하시면 안 돼요. 진짜 철면피 아닙니까? 국민의 돈을 그렇게 쓸어 다 먹고 해도 대충 해서 우기고 나와요. 또 국회의원 나오고 뭐 단체장 나오고 인간 쓰레기잖아요. 그러니까 조용히 그냥 개인 사업을 하든 자영업을 하세요. 국민 돈, 국민이 낸 돈. 저는 솔직히 말해 정치가나 이런 인간들 보면 다 그래요. 국민이 낸 돈 어떻게든 쓸까 눈이 뻘개진 사람들이에요. 야당이면 야당은 똑같아요. 진짜 제대로 씁시다 진짜. 예? 앞으로 세금이 점점 많아져요. 복지를 하려면 세금이 많아져야 되는데 세금 제대로 쓰자고요. 그럼 세금 내는 거 아깝지 않게 하고 우리나라 좋은 나라 좀 국민 살기 좋은 나라 좀 만들어 봅시다. 예? 더 이상 개인적인 사익을 편취해 갖고 우리나라처럼 개인적 사익을 축적하고 유지하고 하기 쉬운 나라가 어디 있어요? 부자면 부자의 어떤 뭐 노블리지 오블리스 뭐예요? 오블리지인가 뭐. 그것까지는 아니어도 사회적 책임을 져야죠. 제가 사회가 없었으면 그런 부를 축적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적인 이익과 공적인 이익의 경계선이 참 어렵습니다. 이건 진짜 국가적으로 학교 때부터 가르쳐줘야 되는데 진짜 이런 게 어려워요. 이게 우리나라가 좀 더 발전되면 가르쳐질까? 아직은 진짜 기초적인 어떻게 보면 기본적으로 인간 대 인간 어떤 기본적으로 이 청소년기에 인간이 사는 어떤 소설책이나 이런 것들을 또 제대로 못 읽어본 사람들이 단체장에 나와요. 뭐 대화를 해보면은 진짜 아무것도 몰라요. 개인적 이익과 사적인 영역과 공적인 영역에 그것도 몰라요. 다 지가 하는 거예요. 다 지업적이래. 그 지 돈 씁니까? 안 쓰잖아요. 그리고 어떻게든 간에 공공하게는 안 해도 자기의 사업이 잘 되는 거. 국회의원들이나 정부 요직에 있는 이런, 그러니까 공수처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고위공무원자들 재산이 갑자기 증식되는 것들 보면은 자기 어떤 지위와 이런 걸 이용해서 자기 재산을 늘릴 수 있는데 정책을 위반하거나 압력을 놓거나 직권남용을 한 게 너무 많아요, 한국은. 이런 걸로 근절해야 되는. 근절을 어느 세월 하겠습니까? 답답하죠. 뭐 더 사회가 더 발전하면 바뀔까요? 하여튼간에 내가 그렇다고 또 반대급부로 과거 독립운동 하는 사람도 생각해보세요. 국가를 위해서 그 독립운동을 한다고 자기 혼자 호롤단신했지만 그 힘들게 살던 가족들 압박받던 형제 자매들 저것도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공공의 이익이라는 인간이 과연 그럼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가 어려운 일이에요 진짜.
그것도 웃긴 겁니다. 예? 칭찬해 줄 수도 있지만 안타까운 면도 있죠. 그래서 인간이 인간을 위해서 공공적인 이익을 그런 청렴한 인생을 살 수 있는 사람이 몇 안 되죠. 진짜 종교의 기위에서 그런 제사장의 지위에 있는 족속 아니고서는 어려워요. 진짜로. 그래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